지금 학생이 바로 앞에 있는 학생들도 한둘 있대지만 일단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나 못 온 분들 보충 교육을 위해서 제가 녹음을 좀 앞에서 하고 있고 저쪽 나옵니다. 저를 향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 굳이 마이크를 안 써도 되는데 수음을 위해서 마이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소프트하고 재밌게 잘 진행된다고 우리 서로 이해될 수 있게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당연히 이번 2학기 신입생 OT에 멘토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눠야 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캠퍼스 투어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우리끼리도 얘기 나누지만 여기 우리 이미 참여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담도 한 번쯤 우리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사전에 멘토링을 해본 적 있어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번,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다섯 분. 그 멘토로 참여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학생으로 참여하셨던 적이 있는 분. 학생으로.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일곱 분이 있는데 일곱 분 중에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멘티로 참여했거나 멘토로 참여했던 선수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소프트하게 이야기를 나눠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멘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통할 때 저희 지난번에는 이렇게까지 연수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 스텝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했던 말 중에 약간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오늘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새로 배우터 OT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 그 다음에 캠퍼스 미션, 어떤 걸 갖다 미션으로 할까? 저는 머릿속에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미션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더 유리한 지점에 있을 수 있게끔 그 팀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미션을 하고 나면 선물이 주어져요. 그 팀에는. 그래서 미션도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A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여름에 진행됐던 우리 OT였습니다. 간단한 짤막한 영상이긴 한데 분위기를 안 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너무 작게 나와서 잠깐. 왜 음향이 작지? 캠퍼스 투어 나가는 장면이죠, 그렇죠? 저 때는 강의를 먼저 하고 교수님들 강의를 먼저 하고 캠퍼스 투어를 안 하고 거꾸로도 있어요. 캠퍼스 투어를 한 다음에 강의를 마무리 순으로 한 적도 있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작년 딱 요맘때. 미션 수행하는 장면들이었죠?
캠퍼스 투어를 먼저 하고 특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특강을 먼저 하고 오후에 캠퍼스 투어를 나갑니다. 이제 멘토링하는 과정이고요. 학생들한테 의외로 저 버스 동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한 분만 우리 미참여자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참여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 금방 파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보다 더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신입생들한테 어떤 걸 주면 좀 더 신입생들이 좋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오늘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우리 여기 이렇게 9분이 오셨으니까 7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자기소개 간단히. 왜냐면 우리끼리도 이따가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죠? 우리끼리도 라포를 좀 형성해야 되니까 우리 자기소개를 할 건데 이쪽에서부터 할까요? 저쪽에서부터 할까요? 태준 먼저. 얼굴들 우리 같이 밝혀줍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반가운 얼굴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공과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저만 센터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약학대학에서 재학 중인 한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오셨는데 저거 그 설문에 늦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고마운 게 의학대가 저희 지금 막 너무 궁해서 멘토 어떻게 하자 하던 차에 어제 들어오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어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최연청이고요. 저는 이제 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 하는 게 어쨌든 그쪽 단대에서 하니까 많이 좀 협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하고도 3회차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잘 운영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이고 이제 2학기차입니다. 멘토링 해본 적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막 학생들이랑 하는 건 해봤는데 이런 세터는 아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저도 아직 학교 지리를 잘 모르는데 누가 누굴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 서영사학과에 재학 중이고 지금 이제 3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4학기 차에서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고 저도 3번째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3선 이상의 멘토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김주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멘티로만 참여해보고 멘토는 처음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입생 OT 할 때 멘티로 참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나요? 네, 딱 이맘때. 그때 마음을 좀 가지고 후배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재학 중인 석박동학과정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저 2학번이어서 지금 2학기째 이제 들어가는 거고
유학번이라서. 그리고 올해 초에 2월달에 멘티로 참여했었어요. 그때 좋아가지고 이번에 멘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멘토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물론 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멘티로 참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뭐가 좋았는지 어떤 걸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는지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포스터 나갔던 내용인데 뒤에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리고 일자만 봐놓으시면 돼요. 일자 8월 29일 날 10시에서 6시까지인데 오전에는 특강 프로그램 교수님 그 심리검사와 특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12시 반 정도부터 밖으로 나가서 식사와 함께 캠퍼스 투어, 미션 그리고 그 멘토링 시간을 자유롭게 갖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작년에도 조금 늦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멘토분들이 멘티랑 같이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멋쩍죠. 그렇죠? 그럼 멘토면 그래도 좀 먼저 와서 학생들 올 때 웰컴도 해주고 나 몇 조 멘토입니다. 반가워요. 한 명, 두 명씩 이런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학생들 왔을 때 이게 전체 팀워크가 만들어지는데 멘티들 올 때 가운데 끼어서 오면 같이 인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라포 형성과 리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저희가 시간을 이따가 뒤에서 공지해드리겠지만 최소한 시간 한 30분 전에는 먼저 오셔서 자리를 갖다 잡고 먼저 오는 학생들하고 좀 이야기 스몰챗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팀을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고 여기 멘토로 여러 번 참여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때 형성된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오래가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이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같이 그냥 어우러지다가 그냥 사라지고 나면 그 관계도 그냥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번에 약간의 팁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했던 공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체육문화동 강당에서 오전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오후 프로그램 그 앞에 있는 스몰 그 세미나 룸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조별로 들어가서 하거나 남는 조는 가운데 대강당에서 파트를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은 임지연 강사님께서 오셔서 지난 학기처럼 맞춤형 기질검사와 해석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종호 교수님 지난번에 했을 때 신종호 교수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모시게 된 거고요. 학생들한테도 미리 그런 얘기 우리 팀 처음에 만났을 때 교수님들이 작년에 어떤 얘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얘기들 좀 팁으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멘토의 자세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몇 가지 얘기를 갖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멘토로 참여하면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신입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신청하면서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썼던 거. 제 생각에는 그냥 희망, 기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설문에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확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한 번 공지를 했는데 150명 가까이가 신청을 했어요. 150명 가까이가. 물론 이제 그 중에 다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100명 이상은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지금 심리적 상황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제 멘토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경험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업에 대한, 주제에 대한,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공에 대한,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학교 근처 꿀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신입생들의 심리적이고 학업적 안정을 옆에서 그래도 돕는 과정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돕는 거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입학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냥 경험을 나눠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면 그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우리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참여하셨던 분이 2분 계시다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신입생 시절 있었겠지만 누군가 학교를 먼저 다닌 멘토들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았어요. 처음 신입생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멋있는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신입생들한테. 그래서 멋있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계가 저는 이번 교육 하루로 끝나지 않고 멘토링 당연히 학교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 내내 동반자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내 팀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운영하는 팀이 적으면 한 6명, 7명, 많으면 한 9명 가까이, 1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저희가 인원 배정을 이렇게 전공별로 가능하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도 많이 친해지지만 저는 가능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짝 멘토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 잠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인맥을 확대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멘토 역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멘토는 그 선배이지만 길잡이이면서 한 축에서는 여러분들은 운영진이에요. 그렇죠? 운영진입니다. 학생들, 신입생들하고 재미있게 참여해야 되지만 운영을 어떻게 잘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을지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포지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멘토들이 생떼를 부릴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힘든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이렇게 바꿔서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되게 긍정적이거나 발전적인 논의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기후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이상에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견을 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팀만 따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팀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끝나고 너무 좋았어요 하면 좋지만 시간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라는 클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 클레임이기도 하고 저희 클레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운영에 대한 그래서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참여자면서 적응을 돕는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생들이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신입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팀을 리더예요. 팀을 리더서 나는 민주적으로 이끌래.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의견 줘보세요. 팀 안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학교 생활했을 때는 맞는데 이 친구들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리딩을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이제 뭐 논의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학생들 의견도 듣고 어떤 성향이 나왔는지 자기들끼리 대화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데 어떤 멘토는 보면요 그냥 팀 내 분위기를 리딩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야기를 독식을 해요. 이야기를 독식을 하면 이거 멘토링이 아니죠. 그렇죠? 강의를 하는 거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학생들이 자꾸 말할 수 있게끔 퍼실리테이션, 촉진을 해주는 역할을 프로그램 중간에 계속 한다라고요. 학생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결국은 이거예요. 학습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 역시 설문조사했던 바에 따르면요. 이번에 신청한 150명 중에 서울대학교 자교 출신 학생이 5명이 안 돼요. 그러면 뭐 97%, 98% 이상이 다 타교에서 온 되게 낯선 환경에 처음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참여한 학생들과 그다음에 저희 운영자 중간에 여러분들이 연결자 역할을 수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은 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불안감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내가 대화를 하면 되는데 뒤에서 역시 나오겠지만 마치 야 내가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돼. 뭐 이런 식으로 멘토링이 아니라 좀 무시하는 듯? 그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이 되게 중요한 그 순간인데 내가 지난 사람으로서 그걸 공감해주고 함께 노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대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조금씩 나왔었어요. 학생들 개별적으로. 좀 더 경청해주면서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현실적인 조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랬었는데 내가 했던 환경은 이랬어. 뭐 이런 여러분들의 겪었던 1년, 2년간 캠퍼스에서 겪었던 교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그 다음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고 자기 심리적, 실질적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대 행동은 심리적 안정과 참여 유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모범적인 태도와 존중의 언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학생들은 여러분들 봤을 때 되게 멋져 보여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존경스럽고 멋져 보이는데 이것도 제가 좀 스테레오 타입일 수 있는데 반바지에 나시에 조리 신고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벌써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 멋있는 멘토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멘토 선생님은 좀 되게 자유로워.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로서 최소한 운동화, 바지 아주 정장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캐주얼, 대학생다운 약간 욕심을 부리면 그 세미 스타일로 수트까지는 안 받아도 세미 스타일로 이렇게 좀 입고 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외형에서 풍기는 신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걸 좀 더 염두해 주셔서 캐주얼 좋습니다. 캐주얼 좋은데 쫄이라든지 반바지라든지 나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줬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양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신입생 그리고 언어 사용할 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할 때 반존칭어 쓰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하면서 이게 좀 친근함의 표현으로 사전에 라포 형성을 좀 해놓고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반존칭어를 쓰면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MZ끼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말 탁 놓고 야 마음대로 해. 아니야. 야 그거 틀렸어. 아니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쓰실 때 대화 화법은 반존칭어 정도 사용을 한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팁으로 드리고요. 친절하고 따뜻한 말투라는 게 제가 지금 말한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경청 되게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경청을 해야 돼요. 얘기 듣다가 잘라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학생들에게 좀 방해를 하는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마무리를 갖다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독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회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맞다고 그러면서 너는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름표를 다 줄 거거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독식되지 않게 좀 안배하는 그런 스킬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소외되는 신입생이 없도록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대답 이야기가 없네. 말이 없는 친구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할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거지. 너무 열심히 말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멘토가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눈치를 보고 있거나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자기도 궁금해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없는 친구에게 좀 더 가까이 이야기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겁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 라포 형성을 충분히 20책을 바탕으로 한 명씩 라포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을 내리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설명을 함께 해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신입생 입장에서 멘토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는 만나는 선배이자 모범 사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토 저희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세요. 30명 중에 14분 뽑았거든요. 당연히 경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옆에 자기 소개 글들, 참여 동기를 잘 쓰신 분들 중심으로 뽑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신입생들이 볼 때는 와, 서울대학교를 대표해서 멘토링을 하러 나오신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멘토에게 신입생들이 기대하는 것은 학교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해볼까요? 라고 해도 사실 심장이 떨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도 심장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멘토에게, 학교에서 선발된 내 멘토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려워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따뜻한 격려와 공감, 이겁니다. 이 따뜻한 격려와 공감, 불안해하기 때문에, 궁금해하기 때문에, 낯설어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처방은 무조건적인 격려와 공감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의견이 이제 함께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거. 현실적인 조언들, 이건 여러분들 경험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학점이 잘 나온 분은 잘 나온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왜 잘 나왔는지, 그다음 교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동료 관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누구랑 동료랑 랩실에서 싸웠을 때는, 다퉜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교수님과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답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멘티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무 과대포장하실 필요 없고 너무 정답을 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친구들도 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해주면 된다라는. 그리고 새로 배운 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오늘 새로 배운 터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멘토링 스킬을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좀 지식과 배경을 만들게 될까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입생하고 이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경청이란 말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경청인지, 경청의 아주 기본은 듣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주는 게 경청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듣는 게 경청이다. 이런 얘기 들었죠. 절대 잘라먹지 않는다, 중간에. 그 다음에 일단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야기,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이야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갖다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단순 반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거 다 그렇다든지, 나도 그랬다든지, 그냥 버티면 된다든지, 다들 그래요. 이런 말들이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 궁금하고 호기심 상태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너무나도 단막에 짧은 대답을 갖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고민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감해 주시면서 아 저도 그랬던 경험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스며들게끔 이렇게 우리 팀 안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공감적인 처음에는 이해된다, 고민했다,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지 이제 이런 것들 자기가 열어놓고 나면요 자기가 해답을 내는 친구들이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서 같이 동료들이 대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팁 맨 밑에 써놨는데 끝까지 듣기. 너무 길면 자르고 들어가도 괜찮다. 너무 독식할 경우에 대화를.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다, 이해된다는 말로 감정적인 수용을 항상 한다.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확인하거나 요약해주는 방식. 이게 왜, 이거 맨 마지막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한 9명, 10명이 있으면요. 아주 동그랗게 동일한 거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옆에서 다른 멘토링하고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한 친구의 이야기를 공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한 번 반복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습니다. 멘토들이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꼭 이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나 뭐 너무 개인적인 질문, 너무 친해지다 보면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너무 친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부터 해서 그래서 조교하게 되면 지금 돈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라든지 학점을 갖다가 되게 막 집요하게 파고드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고 왜냐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당연히 부정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않겠지만 학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또 확인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점이 높으면 좀 더 신뢰가 가고 학점이 낮으면 이 멘토가 학점이 이렇게 낮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있잖아요. 갈등이 있는데 말하기가 무섭다. 근데 여기에 내가 막 한번 확 얘기해줬다가 학생이 실제로 교수와의 관계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함께 고민해보자.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력개발센터에 보면 상담 심리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서들이 그런 데랑 한번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어때요? 라는 식으로 좀 전문가랑 이렇게 브릿지를 하는 내가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어려운 사안에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사적인 질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민감한 질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사적인 질문은 당연히 좀 프로텍션을 갖다 하시면 되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랑 브릿지할 수 있는 우리 학교에 되게 좋은 조직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실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교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그다음에 왜 월급 얼마 받는지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답하기가 좀 곤란한데 물어본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냐 이렇게만 해도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한다? 눈치 없는 학생이 우리 팀에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감한 주제 들었을 때 그 정도 다 겪어요. 그건 네 문제 아니야 혹시? 다른 친구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던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안들. 그 다음에 표현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든지 충분히 힘들었겠다든지 멘토의 역할로는 감정을 수용하되 과하게 개입하지 말라.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사들도 어려워해요. 사실상. 그렇죠?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분씩. 요새 특히 좀 대학생을 넘어섰지만 경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하게 개입하지 않고 브릿지를 해줘라 라는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지금 이번 차수에는 원어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일부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면 전공을 되게 핏하게 맞췄어요. 멘토와 멘티 간에 전공을 되게 핏하게 맞췄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팀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추다 보니 안 맞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에 한두 명 정도 다른 전공자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전공자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단과대는 맞춰놨거든요. 단과대는 가능하면 맞춰놨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전공만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과는 우리 경영학과는 아니면 우리 약대는 우리 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하다 보면 그 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여하기 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여러분들 멘티에 해당하는 전공과 이름은 제가 드릴 거예요. 전부 다. 전공과 이름은 드릴 건데 물론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같이 받으시면 돼요.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 안에서 따로 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그룹 만들자라고 해서 드리면 어떤 전공의 친구들이 왔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제가 좀 드릴게요. 모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섞어서 드릴게요. 딱 누구랑 특정을 안 하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미리 보시고 오실 수 있게끔 이번 주 안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전공자가 우리 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인지를 갖다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우리 멘토들이 나는 풀타임 대학원생이야 라고 하고 나면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팀이 함께 논의하게끔 같이 공감하게끔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직장까지 병행해서 어려워 죽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지? 이제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행을 하는 거니까 함께 공감해주는 게 굉장히 그럴 때는 중요한 방법 중이다. 라고 그 다음에 멘토 입장에서는 당연함을 강요하지 않게 특정한 배경,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어디서 온 사람들은 어떻더라라든지 이제 이런 좀 스테레오타입이 없게끔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해결책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때요? 제가 듣기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를 봤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의견을 폭넓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 동기 유형을 제가 뽑아왔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많은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신입생들 150명 신입생들 중에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대학원 생활에 대한 환경과 적응 부분입니다. 이게 서울대 캠퍼스에 대해서 5번에 대한 항목일 수도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학원은 처음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자체 어느 대학원이든지 간에 대학교 때는 그래도 좀 더 리버럴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자유롭게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대학원에서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동료의 관계, 그 다음에 랩실, 그 다음에 연구 이런 것도 주제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논문 찾아가야 할지 이게 1학년 때부터 스트레스예요. 이게 1학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이렇게 낯설다, 정보 부족하다, 불안하다 이제 이런 용어가 제일 많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 있구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하구나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배 멘토의 경험하고 조언, 여러분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분들이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눴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를 조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례를 조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줄까?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후배들에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한 번쯤 리마인드해서 그 멘토링하는 현장에 참석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입생 동기와의 네트워킹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 선배 멘토와의 네트워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학업 연구 진로 설계에 대해서 이것도 1번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서울대 캠퍼스와 시설 정보 부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오리엔티어링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심리적, 학문적, 지식적 적응 외에도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환경. 이게 한 학기만 지나도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제가 좀 장담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다니는 공간을 벗어나서 학교 시설을 얼마나 잘, 학교 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분명히 서울대 학교 안에는요, 전국 최강의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어요. 학생들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다음에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보건, 지식, 뭐 정말 많은 힐링, 진로, 엄청나게 많은 공간과 유틸리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분들조차도 다니는 데만 다닐 거예요. 다니는 데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몸마음 힐링 캠프 같은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이분들이 힐링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업 듣고 랩실 갔다가 집에 오고, 수업 듣고 랩실 갔다가 집에 오고 1년 반을 그렇게 산대요. 그 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루트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가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좋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체력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먹는 게 최고지. 우리 학교에서 먹는 건 이런 데 가면 되게 좋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지난 학기에 되게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숨을 수 있는 나만의 힐링 공간. 우리 캠퍼스 내에서 어디 단대에 몇 층 아니면 옥상에 가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지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나눴던 게 너무나도 좋았대요. 학생들이 멘토가 해줬던 이야기들. 근데 이런 거를 1학년 때부터 좀 더 지식을, 배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시작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 지금 멘토링은 하려고 왔지만 내가 멘토링할 처진가?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나도 많이 알고 싶다. 이번이 좋은 기회예요.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입생들한테 우리 학교의 좋은 환경을 어떤 걸 좀 더 소개해주면 좋을까? 라고 인터넷을 좀 더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우리 OT를 하는 날은 학생들과 함께 그런 공간에서 같이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도 감동적인 분위기가 제공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캠퍼스에 대한 시설 부족이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한 5위, 6위 정도로 되는데, 그 다음에 기질검사와 자기이해.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죠.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 몇 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런 정보 얻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가 친절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아가거나 마치 운 좋게 좋은 선배가 있으면 되게 열심히 알려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좀 나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타교 출신으로서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 행사에 의외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돼요?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숨어 있는 것 같냐면요, 오늘도 저희 여기에 한 13분이 참석하게 돼 있었거든요. 13분이 참석하게 돼 있었는데 거의 뭐 절반이 못 나왔죠. 왜 못 나왔을까요? 그분들이 나는 뭐 안 해도 잘할 것 같아.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자신 있는데 뭐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나왔을까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셔서 갑자기 병원을 가셔야 해서 90%는 왜 못 나오셨냐면요, 랩실 교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갑자기 교수님이 뭐 하세요? 랩에서 선배가 갑자기 뭐 하자, 이런 이슈로 못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질문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때, 자료 보내드릴 때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풀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멘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갖다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깊게 나눌 텐데, 프로그램은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참여 이미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기 전에 혹시 지금 앞타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궁금한 거. 역시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만 제가 잘 뽑아놔서 완벽한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하셨다라고 보고요.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게요.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2시에